어느덧 출장은 끝나서 시체스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간 같이 다녔던 회사 친구와의 동행도 끝나가고 있었고, 친구가 한국으로 먼저 귀국하면 이제부터는 혼자 여행을 다녀야 했다. 시체스 일정 후반에는 빵만 먹는 조식이 물려서 거의 조식은 샐러드만 가져와서 먹었다. 스페인의 일출은 마치 노을 지는 것처럼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 햇빛을 받아서 바다가 더욱 파란색으로 빛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게 바로 지중해의 바다인 건가? 날씨는 맑았고 잊을 수 없는 시체스의 바다뷰는 정말 멋졌다. 이제 시체스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매일 그랬던 것처럼 조식을 먹고 시체스에서의 마지막 뷰를 감상하러 산책을 갔다. 겨울이지만 지중해 햇살은 한국의 햇살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렬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스페인을 포함하여 남부 유럽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 만났던 가이드분도 스페인 여행은 너무 더운 여름과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을 빼면 봄, 가을이 스페인 여행하기 최적의 날씨라고 했다.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파란 하늘이 마음까지 들뜨게 했다. 스페인스러운 고풍스러운 성당과 그 옆의 바다를 눈에 오래오래 담았다. 또 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체스는 10년 후에 와도 왠지 이 모습 그대로일 것 같다. 항상 멋진 곳이었으니 10년 안에는 다시 오겠지 했지만 20년이 지나도 다시 올 기회가 없는 여행지도 있어서 인생도 그렇지만 여행은 그 순간을 후회 없이 즐기면서 눈과 마음에 잘 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는 다시 바르셀로나로 가서 대성당 뷰로 유명한 콜롬 호텔 루프탑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성수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앞에 대기가 한 팀밖에 없었다. 미리 말하자면 콜롬 호텔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혼자 바르셀로나에 있는 3박을 콜롬 호텔로 예약하여 지내기로 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 바로 앞에 있는 루프탑은 이미 관광객들에게 매우 유명해서 테라스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명당인 가장자리에 앉으려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우리는 그냥 중앙에 앉아서 와인 한 잔을 했는데 완벽한 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바르셀로나 최고의 뷰 맛집이어서 그런지 와인도 더 맛있게 느껴졌다. 다음으로 소개할 바르셀로나 맛집은 노란 간판의 비니투스인데 바르셀로나 최고의 꿀대구 맛집이자 타파스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보통은 웨이팅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는 바로 자리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지하 1층도 거의 만석이었고 스페인 사람들과 관광객 모두 많아 보였다. 주문을 받는 직원분이 워낙 사람들이 꿀대구를 많이 주문해서 그런지 우리가 꿀대구 메뉴를 찾고 있으니까 꿀대구라고 한국말로 물어보셔서 신기했다. 다양한 타파스 종류가 많았는데 타파스 자체가 양이 많은 것은 아니라서 우리는 하몽감자 타파스와 문어 요리인 폴뽀, 시그니처인 꿀대구, 그리고 음료로는 틴토 드 베라노를 주문했다. 나는 하몽을 워낙 좋아해서 내 원픽은 하몽감자 타파스였고 내 친구는 꿀대구가 차원이 다른 맛이라며 제일 맛있었던 꿀대구라고 했다. 꿀대구는 꿀이 듬뿍 들어간 부드러운 맛이었고 폴뽀도 소스랑 잘 어울려서 질기지 않았다. 가격도 저렴한 편에 음식도 맛있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만족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개한 바르셀로나 맛집 콜롬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일요일에 문을 닫아서 방문하지 못했던 막스마라에 들르기로 했다. 매장이 크고 물건도 많아 보였지만 막상 내가 찾는 블랙코트는 품절이라고 했다. 언제 다시 입고되는지 물어봤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다음 주 이후 내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있을 때여서 아쉽지만 마드리드 매장을 기약하기로 했다. 그치. 카탈루니아 광장 근처에는 여러 브랜드들이 많아서 우리는 자라와 H&M도 구경했다.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나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두꺼운 니트를 하나 구매했다. 또 스페인에서는 약국에서 필요한 수분크림이나 아이크림을 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자크본이라는 브랜드는 아이크림과 넥크림이 유명해서 난 엄마와 동생 넥크림도 하나씩 구매했다. 통상 아이크림은 20유로 정도고 넥크림은 10유로 정도 된다. 업무가 모두 끝나서 시체스의 마지막 저녁으로는 FOC 포카케리아라는 피자집을 방문했다.
업무도 원하는 방향으로 인증이 무사히 통과되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 및 회사 사람들한테도 축하를 많이 받은 날이어서 무사히 출장 업무를 끝낸 것을 우리끼리 자축한 날이기도 했다. 정말 마음씨 좋은 인싸력이 대단한 할머님이 주인인 곳이었는데 피자도 정말 맛있었다. 맥주부터 시체스가 원산지인 맥주였는데 시원하게 마시기 좋았다. 또 FOC의 특징은 피자를 주문하면 뜨겁고 바삭바삭한 포카치아를 주시는데 이 빵이 정말 맛있었다. 스페인에서 처음 먹는 피맥이었는데 페페로니 피자가 뜨거우면서도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정말 맛있는 피자라 시체스의 대표 맛집다웠다. 별로 배고프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을 정도로 맛있었다. 시체스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저녁을 먹고 시체스 시내를 산책했는데 샵들이 의외로 매우 많았다. 또 몰랐는데 시체스는 누드비치와 게이스트리트로도 유명하다고 해서 신기했다. 뭔가 여름에 오면 또 다른 분위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아름다웠던 시체스를 기념하기 위해 시체스 마그넷도 하나 구매했다. 일주일이 금방 가서 오늘부터 내 회사 친구를 비롯한 회사 사람들은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이었고 나는 홀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계속 같이 있다가 나를 빼고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다. 난 대부분 혼자 해외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다들 돌아가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혼자 9일간 더 스페인 여행이라니.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이미 9일 후 마드리드 귀국편과 바르셀로나 호텔 예약도 완료한 상태였고 기회가 있을 때 여유롭게 다른 스페인의 멋진 모습도 보고 싶었다. 우린 콜론 호텔에 3시인 체크인까지 짐을 맡기고 안소이타 보데가라는 식당에서 마지막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 메뉴는 비니투스랑 비슷한 곳인데 좀 더 규모가 작았다. 우리는 꿀대구와 하몬 크로켓 그리고 코파라는 맥주랑 문어 타파스도 주문했다. 보데가는 스페인에서 갔던 식당 중에 한국인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레스토랑 안에 70%는 한국인인 것 같았다. 아마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스페인 식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별로였는데 우선 크로켓의 일부분이 차가워서 실망스러웠고 술도 내가 잘못 고른 것인지 맛이 그냥 그랬다. 친구도 꿀대구는 비니투스가 더 맛있다고 하며 여기 꿀대구는 평범하다고 했다. 비니투스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우리는 1870년부터 5대째 이어져 내려온다는 추러스 맛집 그란자 앤 비아데를 방문했다. 한국인들이 추레리아를 많이 방문한다면 현지인들의 추러스 맛집은 여기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스페인에 와서야 그 매력을 느끼게 된 것들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술이고 하나가 따뜻한 커피였다. 쌀쌀한 날씨와 어울리는 따뜻한 커피랑 추러스 모두 맛있어 보였고 스페인 노인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여기가 찐맛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직원의 추천대로 커피랑 추러스를 하나씩 주문했고 추러스를 찍어 먹는 초콜릿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만 주문했다. 추러스가 설탕이 뿌려져 있음에도 그리 달지 않고 담백했고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듯한 다크 초콜릿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았다. 추러스와 커피 모두 맛있게 먹어서 친구가 귀국하기 전에 함께했던 마지막 디저트에 딱인 곳이었다. 몰랐는데 1시 반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나왔다. 친구는 귀국하기 전에 기념품으로 올리브 오일을 사가지고 간다고 했다. 라치나타는 스페인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올리브샵인데 스페인에서 유명한 올리브유가 다양하게 있어서 선물용이나 직접 먹을 용도로도 아주 좋다. 단점은 올리브유는 꽤 무거워서 가방이 크지 않으면 많이는 못 산다는 것인데 친구도 짐 때문에 2병만 샀고 난 나중에 스페인 마지막 여행지 마드리드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 가져온 옷을 버리고 올리브유 2병과 주변 사람들 기념품을 살 수밖에 없었다.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떠나는 친구를 대성당 앞에서 배웅하고 난 비로소 허전하지만 혼자 남게 되었다. 라마루 호텔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 콜룸 호텔에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는 5성급 호텔로 방도 깔끔하고 위치도 관광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내 방은 3박에 80만 원에 예약했는데 대성당 뷰인 방은 1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대성당 측면 뷰에 만족해야 했다.
그래도 요청대로 5층인 고층으로 배정해 주셨고 화장실도 넓었다. 스페인은 개개인이 세면대를 따로 쓰는지 항상 이렇게 세면대 2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호텔과 달리 여기는 샤워실 문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좋았다. 또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까지 모두 불가리 제품이라 향이 정말 좋았다. 전반적으로 혼자 쓰기에 딱 적당한 호텔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솜이나 칫솔, 샤워캡도 쓰고 나면 다음날 새 것으로 갈아주셨다. 또 옷장도 혼자 쓰기에 넓어서 옷도 모두 걸어놓을 수 있었다. 3박이지만 라마로 호텔 515호는 바르셀로나에서 나의 집 같은 곳이 되어서 항상 편안했다. 나는 앞으로 9일간 더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돌리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근처에 있는 람블라스 거리 끝에 위치한 콜룸버스 동상까지 걸어가 보았다. 크리스토퍼 콜룸버스 동상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는데 바르셀로나 항구 근처에 있어서 콜룸버스의 항해와 그의 바르셀로나 도착을 상징한다. 콜룸버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의미가 아닐까 한다. 콜룸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스페인의 역사적 영광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또 로마 시대부터 보존되어 있다는 오래된 거리인 고딕 지구도 걸어보기로 했다. 좁은 건물들 사이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기원전 건물들이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마치 중세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굉장히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정도 넓은 길이 나오기도 했다. 걷다가 멋진 건물을 발견해서 찾아보니 카탈루냐 청사라고 했다. 정부 청사와 바르셀로나 시청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노을질 무렵이라 붉은 하늘과 휘날리는 스페인 국기, 카탈루냐 청사와 산자오메 광장의 조합이 굉장히 멋졌다. 고딕지구는 이렇게 걷다 보면 몰랐던 고전적인 건물들과 보물 같은 곳들이 곳곳에 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대성당 쪽으로 왔는데 대성당 앞은 저녁이 돼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날마다 여러 공연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대성당은 내가 스페인 도시마다 거의 바로 앞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만큼 안전했고 내가 카톨릭 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호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혼자 여행 시작하는 첫날 밤이라 저번에 못 마셨던 로제 와인을 따서 먹었는데 스페인 여행만큼 달콤했다. 다음 날은 날씨가 매우 좋아 보였다. 유럽의 겨울은 변덕스러워서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지만 파란 하늘 아래의 대성당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날은 내가 구한 동행과 구엘저택 앞에서 10시 30분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아침에 혼자 스타벅스에서 아침을 먹고 가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종류는 스타벅스에 없는데 스페인의 스타벅스는 샌드위치 메뉴가 정말 많아서 뭘 먹을지 항상 고민이 됐다. 덜 달게 한 바닐라 라떼와 함께 에그 치즈 머핀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아침이라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여유로운 아침을 즐길 수 있었다. 구엘저택 앞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바로 티켓을 살 수 있었다. 가격은 12유로였고 무려 한국어 가이드 오디오가 있어서 편했다. 이 오디오를 따라 번호 순서대로 다니면 되는 것이었다. 가이드 없이 와도 설명이 자세해서 구경하기 편했다.
내가 구엘저택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바로 이 옥상이었는데 구엘저택뿐만이 아니라 까사밀라나 까사바뜨요도 옥상은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았다. 또 날씨가 워낙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는 포토존이기도 했다. 그리고 레알 광장에 들러 가우디가 설계했다는 가로등도 구경했다. 가우디의 초기 작품이라고 하는데 알고 봐서 그런지 더 유심히 보게 됐고 주변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아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한 신문사가 독자들의 행복한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키스의 벽을 지나 스페인 3대 빠에야 맛집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여기는 2023년에 스페인 빠에야 대회에서 1등한 곳으로 빠에야 전문점이라 혹시 몰라서 미리 예약을 했었다. 식당 분위기도 괜찮아서 모임이나 데이트를 하기도 좋아 보였다. 여기서 처음 먹물 빠에야에 도전해봤고 오징어 튀김도 함께 주문했다. 오징어 튀김도 맛있었는데 갓 나온 뜨거운 먹물 빠에야도 정말 감동의 맛이었다. 입에서 살살 녹았던 맛에 비해 음식 가격이 사악하지도 않았다. 정말 만족스러웠던 빠에야 맛집에서 나온 후에 우리는 바르셀로네타 해변을 잠시 들렀다가 헤젤역의 바르셀로나 뷰포인트인 벙커에 올라가기로 했다. 여행 중에 바다를 보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인지 바르셀로네타 해변은 스페인 사람들과 관광객들 모두 정말 많았지만 탁 트인 바닷가와 해변에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지중해의 바다를 보면서 잠시라도 모래사장을 걸을 수 있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이었다. 벙커에 도착할 때쯤엔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구름이 많이 끼고 어두워져서 아쉬웠다. 노을이 예쁘게 지을 때 오면 바르셀로나 전경이 정말 멋진 곳인데 노을이 잘 보일 것 같지 않은 날씨였다. 그래도 놀라웠던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더 잘 보여서 신기했다. 확실히 랜드마크는 다른가 보다. 중간에 있는 전망대를 거쳐 벙커까지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 참고로 벙커는 겨울에는 5시 반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적어도 4시 반까지는 도착해야 했다. 올라가는 길에 언덕 너머 산 위에 성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뭔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벙커에는 바르셀로나 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높은 곳에서 보는 바르셀로나가 정말 낭만적이었다. 벙커에서의 뷰는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로 멋졌지만 갑자기 추운 날씨에 급 피곤해진 느낌이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다시 돌아와서 잠시 낮잠을 자고 스페인식으로 8시쯤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점심에 이미 유명 맛집을 갔기 때문에 저녁은 간단히 미소라멘과 연어 아보카도 롤을 먹었다. 완전히 일본식 음식은 아니고 스페인식 일식 느낌이었는데 밥을 오랜만에 먹어서인지 맛은 괜찮았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대성당 바로 앞에서 춤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외국은 또 하나의 관광이 되는 이런 길거리 연주나 공연이 많은 것 같다. 유럽의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는 이른 아침에 화창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대성당 종소리는 여행 중에도 시간이 가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항상 기분 좋게 들렸다. 나는 늦잠을 자고 늦은 아침으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이 베이글이 정말 맛있었고 쿠키는 1유로만 추가하면 된다고 해서 굳이 구매해 보았다. 참고로 스페인에 오면 먹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메뉴 델 디아이다. 식당마다 런치 세트 같이 저렴하게 세트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바르셀로나 마지막 점심으로 메뉴 델 디아를 먹으러 엘그롭에 왔는데 토마토 소스를 바른 빵이랑 스프, 이베리코 스테이크까지 코스로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다. 스프는 비주얼보다 훨씬 깊은 맛이었고 스테이크는 숯불 향이 나서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또 스페인에 오면 한국 사람들 모두 한 번씩은 간다는 추레리아에도 들러서 추러스도 먹었다. 다양한 종류의 추러스가 많았는데 추레리아 추러스는 나에게는 좀 기름져서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우디가 만든 또 하나의 건축물, 아직도 입주민이 살고 있다는 까사밀러도 들러서 멀리서 구경하기도 했다. 내가 바르셀로나 관광 마지막으로 들르고 싶은 곳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한 번 더 오는 것이었다. 바르셀로나 관광 첫날에 왔었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외관을 구경하고 싶었다. 바르셀로나의 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나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눈에 담고 내 좋은 보금자리가 돼주었던 콜론 호텔 루프탑에서 바르셀로나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루프탑에 가기 위해 줄 서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난 투숙하기 때문에 바로 루프탑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와인보다는 덜 맛있었던 화이트 샹그리아를 마시면서 바르셀로나의 노을을 감상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노을이었다. 바르셀로나는 마음속의 잔상이 오래 남을 정도로 멋진 곳이었다. 이제 다음날 새벽은 아침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를 떠나 세비야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난 정들었던 콜론 호텔과 바르셀로나를 뒤로하고 또 다른 미지의 여행지를 향해 출발했다. 안녕, 바르셀로나 잘 있다 갑니다.